카라큘라님이 많이 나락으로 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 보여요. 아직까지는. 근데 여러 정황을 보다 보니 생각나는 게 하나 생겨서 영상을 찍기로 했습니다. 이 사건의 가장 초창기에 그 카라큘라님이 했던 얘기가 있죠. 네, 두 아들을 건다. 이 얘기가 되게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만한 점을 많이 던져줍니다. 자, 첫 번째로요. 이 말을 하는 사람의 의도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지금 보시면 이 말을 한 이유가 뭐였을까요? 뒤에 나올 더 큰 걸 막겠다. 그러려고 최대한 여기서 감정적으로 나가서 강하게 나가가지고 여기서 최대한 끊어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감정에 호소하는 것입니다. 자, 이 두 가지를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제가 여러 영상에 걸쳐서 감성에 호소하는 사람들의 말을 일단은 객관적으로 바라봐야 하고 그 감성이 어떤 신뢰성을 더하는 형태의 사고방식을 가져서는 안 된다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자식이라는 거는 혹은 부모라는 개념은 우리 사회에 굉장히 큰 감성을 불러일으키는 파급력을 가진 단어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부모님을 걸고 자식을 걸고 이런 이야기를 심심찮게 쓰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뭐 비단 카라큘라님 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심지어 우리 주변에도 그런 말을 쓰는 사람을 가끔 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그런 말을 자주 하는 사람이 있다면은 일단 그 사람은 멀리 하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는 일단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은 그 말을 해야만 하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 뭐 여러 가지 의도가 있을 수 있는데 그중 가장 큰 게 그 사람이 그만큼 이미 신뢰가 없다는 겁니다. 이런 말을 해야지만 누가 자기 말을 믿어준다는 거죠. 근데 평소에 신뢰도가 잘 쌓여 있는 사람이라면 사실 이런 말을 하지 않더라도 이미 그 사람 말을 믿어줄 거란 말이죠. 그래서 뭘 자꾸 건다는 사람을 멀리 하는 게 좋습니다. 그 말인즉슨 그 사람은 평소 자기 행실이나 언행에 신뢰성이 많이 떨어진다는 뜻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겠지만 저는 여전히 예외에 대해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일반적인 것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예외가 규칙을 바꾸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는 여러분도 이런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됩니다. 이게 제가 드리고 싶은 가장 큰 메시지입니다. 뭘 함부로 걸지 마십시오. 어떤 그 절박한 상황이 오면 어쩔 수 없는 경우야 있겠지만은 그 절박한 상황이 오더라도 이런 말을 하지 않아도 될 만큼 충분히 평소에 신뢰를 쌓아 놓으셔야 되고요. 그 신뢰를 쌓는다는 거는 평소에 자기 행동과 언행에 모두 책임감이 있는 모습을 충분히 보여주셨어야 됩니다. 그러지 못하셨다면 지금부터라도 그런 부분을 개선해 나가시면 되는데 일단 이미 이게 잘 안 된 상황에서 이걸 말한다고 해서 뭐 뭔가를 건다는 말을 한다고 해가지고 그게 여러분의 상황을 더 좋게 만들어주지 않거든요. 오히려 악화시킬 뿐이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이런 얘기를 안 하는 게 여러분의 인생에 좋은 겁니다. 왜 맹세한다는 말도 같은 맥락입니다. 이 맹세라는 말도 장난처럼 자주들 쓰시는데 여러분이 입으로 내뱉는 말들이 여러분의 인성이나 상태를 결정하게 되거든요, 결국에는. 그래서 이 맹세를 자주 하고 앞서 말한 대로 뭔가를 자꾸 거는 사람들은 그 자기 자신의 맹세가 그리고 거는 대상이 이것들이 점점 더 가치를 잃어갑니다. 따라서 맹세를 한다, 건다라는 게 정말 일생에 몇 번 없어야 됩니다. 그런 말을 자주 하는 사람이 여러분 주변에 누가 있나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그 사람이 정말로 믿음직한 사람인가, 그런 말을 하지 않더라도 그 사람을 믿을 수가 있는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 이거는 또 한편으로는 자존감이랑도 관련이 있는 거거든요. 상대가 내 말을 믿어주지 않을 것 같다라는 불안감, 그렇기 때문에 상대를 강제로 내 말을 믿게 하려는 수단인 거죠. 수단으로 사용되는 말버릇들인데 어느 정도 사회생활을 해본 사람이라면은 이걸 무조건 눈치챕니다. 사람 볼 줄 아는 사람이면은 이런 말을 쉽게 하는 사람, 이런 말을 아무리 억울하더라도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을 좋게 보진 않아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이런 식의 가치 판단이 다소 극단적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은 여러분, 세상은 생각보다 그렇게 여러분의 사정을 고려해주지 않습니다. 해서 손해볼 거는 무조건 하지 말아야 되고요. 물론 인간이 모두 다 실수는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실수를 반복하면서 여러분의 인생이 꼬이게 될 수 있어요. 왜냐면은 여러분,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바가 있는데 인생은요 절대 한 번에 꼬이지 않습니다. 망하지도 않아요. 한 번에 망하지 않는데 잘못된 판단들, 사소한 실수들, 이런 것들이 모이다가 어느 순간 터지는 겁니다. 그 임계점이 이만큼이 있다고 한다면은 요거 한두 번 한다고 망하지 않거든요.
근데 이런 거를 수백 번, 수십 번, 수백 번 반복하다 보면 여길 넘어가면 이제 그때 인생이 폭망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사람에 대한 인간관계에도 한계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의 지인 A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에게 테두리가 있다고 합시다. 자, 예를 들어서 실수를 한 번 했습니다. 뭐 이게 절대적인 숫자는 아닙니다만은, 자, 한 번 했습니다. A의 테두리의 색깔은 여전히 밝은 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 했습니다. 아직까지도 괜찮아요. 세 번 했습니다. 네 번 했습니다. 이제 조금 이상해지기 시작하죠. 다섯 번 했습니다. 여섯 번 했습니다. 일곱 번 했습니다. 이때부터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대충 이때쯤부터 이 사람이 뭘 걸기 시작하고 맹세하기 시작하겠죠. 근데 이런 말을 할 때마다 이제 더블로 붙는 겁니다. 자, 거머졌어요. 그럼 이게 3개 남아있을 때는 사실상 이미 늦은 겁니다. 이때 신뢰를 회복할 방법은 없어요. 다른 집단으로 옮겨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다른 집단으로 옮겨가도 이게 우리가 사회에 살고 있는 거기 때문에 말은 전파가 됩니다. 문제가 있다는 게. 그러다 보면은, 자, 또 실수했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검은 사람이 된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인생이 망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걸고 뭔가를 맹세하고 이런 행동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말이 사람을 결정한 게 맞아요. 왜냐면 행동은 증명이거든요. 근데 말은 증명이 아니에요. 이 두 가지 다릅니다. 말은 수표 같은 겁니다. 근데 수표는 언제든 무효화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행동은 실물 자산 같은 거고요. 그래서 행동이 중요한 거지, 말을 너무 많이 하게 되면은 인생을 망치기 굉장히 쉽습니다. 예전에 장신 이슈 때도 마찬가지고 지금 뭐 드래곤도 그렇고 말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 거잖아요. 잘못된 행동들도 당연히 문제가 되고 있지만 모든 문제의 발단은 전부 다 말에서 시작된 겁니다. 행동으로도 당연히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긴 한데 이 유난히 요즘 시대에 더 문제가 되는 이유는 SNS 때문입니다. SNS, 특히 유튜브가 말로 대변되어지는 것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이 말로 인해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특히 인간관계 사이에서도 우리가 말을 더 많이 하지 그 사람과 어떤 물리적인 행동을 더 많이 하진 않지 않습니까?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면은 인간관계의 대부분이 말로 맺어지고 말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말에 대해서 특히 어떤 극단적인 이야기를 할 때 주의하셔야 되고, 또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감정에 호소하고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캐치를 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생각이 있어서 여러분과 나눠보고 싶어서 영상을 만들었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